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리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모그라프 기초를 모두 끝냈어요. 거의 모든 모그라프 오브젝트와 이펙터를 다 끝냈어요. 근데 다음 버전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모그라프라는 모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많이 쓰이는 요소이다 보니까요. 모션 그래픽의 어떤 요소로서 많이 쓰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건드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 3, 4강 정도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강의 플러스 조금 응용을 해서 컴포지트까지 하는 그런 강의 내용들을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좀 더 실전 훈련을 거치고 기초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해요. 중급 과정에서는 좀 더 난이도 있는 것들로 갈 거기 때문에요. 기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간단한 모션 그래픽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은 가지고 중급 과정으로 올라가야지 좀 더 수월하게 잘 따라오시겠죠. 이 버전을 끝내고 나면은 다음 차수는 아마 다이나믹 파트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모그래프하고 또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밀접한 관련이라기보다는 이제 밀접하게 같이 많이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응용법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앞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레퍼런스 예제를 가지고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이 메르세데스 벤츠 R&D 관련된 커머셜에서 나오는 첫 장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이런 느낌의 모션 그래픽을 이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뒷부분은 이제 굉장히 애스트랙틱한 어떤 모션 그래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되게 간단해 보이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구성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초반에는 좀 쫙 펼쳐지면서 나왔다가 천천히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고, 그죠? 그리고 끝단에서 멈추고 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라인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고 끝단이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오브젝트들끼리 되게 많이 겹쳐요. 이렇게 경로들이.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스플라인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모션이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하는 것들이 경로를 만들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스냅포드에서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사용을 하고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경로를 하나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포인트를 하나 찍어 가지고요. 또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또 겹치는 식으로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총 지금 패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잠깐만요. 이게 하나, 두 개죠. 그리고 다시 붙이겠습니다. 하나. 요거를 제가 커맨드 2번 눌러서 락 걸어놓고 갈게요. 이게 자꾸 붙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커맨드 옵션 2번 누르면 락 풀리죠. 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해서는 뭐 구절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제 모션이 아까 그 장면 중에 하나라고 칩시다. 그죠? 이렇게. 그렇다면 요거를 제가 세이브를 할게요. 일단 그런 다음에 바탕화면에다가 라인 가이드라고 해놓고요. 8버전으로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됐죠? 그리고 끌게요. 자, 여기서 오픈 가지고 여기 저장돼 있죠? 불러올게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좀 사이즈를 키울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총 하나, 둘, 세 개의 패스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뭐지? 왜 이러죠?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들어와 있죠? 프론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눕혀 놓겠습니다. 올릴게요. 이런 거를 작업할 때 일단 먼저 트레이서를 이용을 하겠죠. 트레이서를 만들어낼 오브젝트 하나 만들게요. 이 정도 크기의 오브젝트였나요? 아니면 스피어였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필렛을 주고 이걸로 설정을 해볼게요. 이게 이런 식이 좀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그래서 필렛에다가 세그먼트 좀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막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이런 것도 완전 스피어는 아니었고 살짝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요거를 여기다가 일단 제가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뭐라고 할까? 파티클이라고 할게요. 그냥 파티클 오브젝트 저장을 해놓고요. 일단 얘한테 제가 라인 스플랜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한 300프레임 정도로 이렇게 놔둘게요. 여기다가 1번부터 해봅시다. 1번부터 이렇게 들어갈게요. 이건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 굳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애니메이션 되죠. 자, 그러면은 키를 잡아볼게요. 여기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이거는요 세그먼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속도는요 아시죠? 이렇게 세그먼트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등속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느낌이 달라요. 똑같은 시간 내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리가 길면 길수록 한 번에 가는 구간이 길면 길수록 속도는 빨라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중간에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를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좀 더 늘려준다든지 이렇게 100프레임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 등속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일일이 다 키를 잡아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제가 트레이서를 넣을게요. 이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또 1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트레이서를 버텍스를 끄고 이렇게 라인을 그리면 되죠. 그죠? 지금 랜덤 보면 당연히 안 나올 겁니다. 일단 1번 패스를 잠깐 끄고요. 만들어진 거니까 얘한테 제가 바로 머터리얼을 넣어 볼게요. 일단 헤어 메탈을 집어넣을게요. 1번. 그래서 아까 컬러가 약간 회색 느낌이었거든요. 그죠? 회색조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컬러로 원톤 컬러 넣고 스페큘러는 아주 샤픈하게 넣겠습니다. 세컨더리도 조금만 하고 샤픈하게 넣고요. thickness 같은 경우는 1로 설정한 다음에 넣고 클릭 헤어 태그에서 렌더를 주셔야지 렌더가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헤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이렇게 하고 얘한테도 제가 메터리얼을 줄게요. 이런 식으로 약간 회색빛의 메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레거시 어차피 나머지 것들도 다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낮춰주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라이트를 하나 옴니로 설정을 해줄게요. 어차피 전체 광이기 때문에 옴니로 설정해 주시면은 좀 더 디테일이 살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어떤 더
느낌을 더 주시려면은 이렇게 스페큘러 좀 추가시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카이 넣어가지고 우리 HRR 파일 같은 걸 하나 넣으면 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거 하나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클릭 컴포지팅 태그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리프레싱 들어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리고 여기서 값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 리플렉션도 조금씩 더 올려주시고 이런 느낌 나오죠, 그죠?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약간 메탈릭한 느낌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거 따라가지고 요렇게 라인이 만들어지면은 요거 따라가지고 쭈르르르 생기는 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모그래프에서 클로너를 꺼내요. 일단 그래서 얘도 1-2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카피 넣어줍니다. 얘 지우시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리니어 모드 오브젝트 모드를 바꾸고 스플라인 패스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이렇게 쪼르륵 만들어지죠. 자, 근데 이제 엔드 값으로 조절을 해야지 베리에이션이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거꾸로 가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플라인이 거꾸로 돼 있어요. 스플라인 처음부터 수정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 스플라인하고 여기 스플라인이죠. 지금 스플라인 요거 경로 바꾸는 거는 컨트롤 A 눌러가지고 싹 다 선택해요. 그죠? 그 다음에 우클릭 리버스 시퀀스 하시면 돼요. 시퀀스 바뀌죠. 연하게 이렇게 시퀀스 바뀐 거 보이시죠? 이렇게 좀 진해지죠. 시작점과 끝점이 바뀐 거예요. 다시 끌게요. 자, 그럼 얘도 바뀌었을 거야 아마 지금. 그죠? 바뀌었죠. 얘 거꾸로 가면 돼요. 그냥 얘 뭐 불편해할 거 없고 0 그죠? 여기서 100 잡아주면 돼. 플레이 해볼까요? 슝. 이건 뭐 똑같아요. 이 타이밍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잡아놓은 거랑 슝 이렇게 조금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슝 등속이 가야 되니까 약간 속도 비슷하게. 오케이. 자, 그럼 그려졌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려지는 거란 말이죠. 요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려줄게요. 여기까지 똑같이 109프레임까지 가서 이렇게 잡아줘요. 이런 식으로 따라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요것도 카운트를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0, 키 주고 요쯤에서 한 20개 정도 줘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펼쳐지는 식으로 나오게끔. 아니면 요거를 조금 더 뒤로 밀어도 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게끔. 그죠?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게끔. 요걸 일정하게 속도를 다 맞추시려면은 F커브 가가지고요. 지금까지 키 들어갔던 거 있죠. 다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A 눌러서 리니어 모드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일정하게 갑니다. 속도들이 다. 보이시죠? 다 일정하게 가죠. 그냥 빠르고 느린 거 없이. 자, 근데 이렇게 잡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또 계속 가야 돼. 그리고 옵셋 값들도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옵셋에도 키를 줘요. 요쯤에서 옵셋에 키를 주고요. 요거를 미리 좀 올려놓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플레이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되죠. 근데 시작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요것도 옵셋 값을 키를 줄 겁니다. 이렇게 주고 60프레임 정도에서 이렇게 키를 줘볼게요. 플레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옵셋 베리에이션은 제가 키를 뺄게요. 델리 트랙 해가지고요. 빼볼게요. 이 정도? 좀 더 올려볼까요? 그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갔다고 하더라도 애들이 좀 빠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가는 것들이. 그죠? 보시면은 얘보다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딴 거 조절할 필요는 없고 요거
얘 있죠? 얘 거를 조금 더 뒤로 밀어도 돼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이걸로 키를 맞추시면 돼요. 최대한 빠르게. 이것도 좀 조절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60프레임이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이것만 선택할게요. 어디 갔어? 이것만 좀 더 천천히 느리게 나와도 될 것 같다는 거지. 먼저 가버리죠. 또 저거를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잡아줄게요. 어차피 우리 이제 300프레임까지 잡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쑥 빨라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옵셋 값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꺾이는 옵셋 값 이거를 조금 더 넓게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가게끔. 카운트가 지금 이게 이쪽으로 가버렸네요. 그죠? 카운트를 여기서 조절해 줄게요. 카운트는 움직이면 안 돼. 그죠? 카운트는 여기서 다시 줄여줄게요. 카운트는 여기서 나와 있어야지. 어쩐지 덜덜덜 떨리더라. 그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다시 플레이. 좀 더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다시 F컵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클로노에서 엔드 값 있죠? 얘를 조금 더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옵셋 값도 조금씩 늘려줄게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따라가게끔 가는 거지. 됐죠? 여기다가 좀 더 베리에이션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카피 하나 해요. 그래서 1-3이라고 하면 되겠죠.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 얘네들 다 키 다 끄는 거예요. 그냥 키 끄고요. 키 끌게요. 얘네들 필요가 없어. 여기다가 좀 베리에이션을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1-3 클로너에다가 제가 모그래프에서 이펙터 스플라인 이펙터를 줘요. 이렇게 스플라인 이펙터도 1-3 스플라인 이펙터예요. 스플라인 이펙터다가 패스 1을 넣습니다. 그리고 잠깐 어떻게 돼요? 패스가 들어갔죠.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어디 갔어요? 켜야죠. 오케이, 켰어요. 그러면은 카운트만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운트를 이 정도 맞춰주시고 얘네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펼쳐주셔도 돼요. 이건 어차피 스플라인 이펙터 조절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카운트 가지고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스플라인 이펙터가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가 여기가 계속 움직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키를 줄 거예요. 0에서부터 이렇게 줄 거예요. 그리고 100까지 이렇게 줘볼까요? 어떤 타이밍이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가죠. 스플라인 2번 이거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 너무 빨리 만들어진다. 그죠? 좀 더 뒤로 밀게요. 이 정도 선에서 가게끔. 더 밀어도 될 것 같아. 240프레임 가져갈게. 좀 더 가까이. 그죠? 카운트도 애니메이션을 줘야 될 것 같아요. 0. 첫 프레임에서 0 주시고 30프레임 정도 가서 20개 정도 줘볼게요. 이렇게. 어떻게 달아봅시다. 이렇게 되죠. 이것도 좀 더 줄게.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줘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뚝뚝뚝뚝 끊기네요. 그죠? 좀 더 타이밍을 적게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주시고 여기서 옵셋 같은 거 있죠? 옵셋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쭉 갈게요. 끝까지 이렇게 가볼게요. 쏘리. 여기 옵셋. 그죠? 0프레임에서 키 주시고 끝까지 가서 쭉 줄게요. 이렇게. 플레이. 0프레임이 아니라 이 정도에서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이건 끄겠습니다. 일단 끌게요. 일단 끄고 이것만 볼게요. 따라가죠. 그죠? 트레이서
따라가면 되는데 얘도 등속을 맞춰줘야겠죠. 가다가 이렇게 가죠. 거의 맞아요. 이건 등속이 그죠? 근데 여기서 덥시트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다 선택 컨트롤 A 리니어를 한번 맞춰줍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 3번까지 같이 가볼게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어떻게 돼? 한 번에 수르륵 나오는 느낌 그대로 살죠, 그죠? 이렇게 수르륵 나왔다가 어떻게 돼? 퍼지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랜덤한 형식으로 계속 퍼진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라인이 좀 더 얇았었나요?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죠? 레퍼런스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훨씬 더 얇은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더 얇은 것 같아요. 저는 스페큘러도 좀 죽일게요. 훨씬 더 얇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더 얇겠다. 거의 이러네. 그죠? 이렇게 약간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런 게 여기도 좀 가미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얘들도 조금씩 더 키워드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제 얼마나 작게 해서 보여주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느낌하고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키웠을 때는 이 느낌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키워서요. 좀 더 줄게요. 블랙. 오케이. 된 것 같아요. 플레이. 속도만 쭉 맞추면 돼요. 그죠? 쭉 맞추면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멈춰있는 느낌이 싫다라고 한다. 만약에 쭉 계속 가고 싶다. 여기까지 계속 흐르고 싶다. 얘도 보시면은 가다가 순간 가면 멈춰요. 멈추는데 그죠? 멈춘단 말이죠. 근데 내가 계속 흐르게 하고 싶다. 이거 조금 느낌을 조금 더 다르게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각에서 포인트로 줬던 이 옵셋 값 있죠. 이걸 좀 더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스플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옵셋 값을 뭐 이 정도부터 해서 줘볼 거예요. 약간 교차해서 조금만 더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게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계속 움직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등속하시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타임라인 F커브 선택 컨트롤 A 커맨드 A 리니어 등속으로 되겠죠. 나머지 것들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뭐 렌더를 따로 걸 필요도 없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은 앱팩에서 줘도 이 그림자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아시죠? 드랍 섀도우 주면 똑같이 돼요. 이게 뭐 3D에서 특별하게 들어간 섀도우는 절대로 아니에요. 앱팩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섀도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기서 만드셔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상관은 없지만 배경 같은 경우는 앱팩에서 만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되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렌더를 한번 걸어보는 게 맞겠죠. 어차피 이 라인은 트레이서에다가 헤어를 입힌 거기 때문에 버퍼가 안 빠져요. 그래서 얘들만 버퍼를 주면 돼. 얘랑 이 세 개만 뭘로? 공통적인 컴포지팅 태그로 1번만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색감 조절하면 돼. 두께 조절하면 되고. 이 두께가 맞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좀 지금 보기가 그렇다면 소프트 섀도우 같은 거 하나 줘가지고 섀도우를 주셔도 돼요. 이렇게. 지네들끼리 뭐 섀도우가 생기겠죠. 이렇게 어둡게 밝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어둡게 밝게 섀도우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정도 씬으로 잡는다고 치고 지금 스페큘러가 생각보다 레퍼런스에 비해서 좀 많이 밝죠, 그죠? 그러면은 이것도 죽이면 되지 이거야, 그죠? 그리고 이게 라이트가 이쪽에 있어. 지금 디자인상 보시면요, 이쪽에 몰려 있거든요, 이쪽으로. 얘들 뒤쪽에 몰려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페큘러가 뭐 이렇게 올려서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렌더 세팅을 합시다. 1920 1080 올 프레임 주시고 세이브 경로 정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멀티패스에 오브젝트 버퍼 1번 들어갔죠. 세이브 이렇게 오브젝트 버퍼 1번 저장하시면 되고요. 타가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안티나스 패스트 헤어렌더 틱 끝. 뭐 더 걸 게 뭐가 있어? 섀도우도 걸까? 섀도우 굳이 안 걸어도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보이지 않는 섀도우 이거는 어차피 에펙에서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헤어라인을요 조금만 더 굵게 갈게요. 그냥 잘 보이는 게 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이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잘 보였으면 좋겠어. 그냥 예제니까. 오케이, 렌더링 걸게요. 예스. 이렇게 알파 값 백그라운드 알파 버스트 1번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알파 값 1번 값 나이스하게 되겠죠 이제. 쭉 걸어보겠습니다. 렌더가 다 됐죠. 요렇게 렌더가 됐고 이렇게 됐네요. 그죠? 오케이, 에펙에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와 보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 랜 폴더 하나 또 뭐 있죠? 버퍼 불러왔죠. 어이구 뭐 방금 깜빡이었어요. 오케이, 스트레이트 업 해서 불러오고 버퍼 불러오고 또 뭐 깜빡이었네요. 오케이, 불러왔죠. 자 그러면은 솔리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BG 그다음에 지금 레퍼런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면 램프를 일단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뭐야 이거 사이즈 키워야 되겠죠? 이거가 거의 제일 어두운 부분 이 컬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정도 컬러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레디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이걸 두 개를 바꿔야 되겠다, 컬러를, 그죠? 아이고, sorry. 이렇게 좀 더 어두운 컬러로 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를 채널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거를 8비트가 아니라 16비트로 해서 이 그리딩 현상을 좀 없앨게요. 그 다음에 커맨드 어떻게? 커맨드 좀 더 어둡게 가자. 이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다가는 뭘 주냐면요, 버퍼를 하나 줬죠. 지금 컨트롤 D에서 하나 카피한 다음에 얘를 루마메트 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만 남잖아요. 뒤에 이것만 남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컨트롤 D에서 하나 더 카피해서 이 라인 있잖아요. 좀 진하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별개로 내가 세팅할 수 있다는 거죠. 레벨 이런 식으로 좀 더 어둡게 잡아주고 싶으면 잡아줘도 된다는 거야.
밝게 자고 싶으면 밝게 잡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색감을 들어갈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따로따로 주셔도 되고 같이 줘도 상관없어요. 드랍 섀도우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줄게요. 바로 줬죠? 이 정도에다가 이렇게 진하게 해서 디스턴스를 이렇게 줘볼게요. 아, 쏘리. 지금 버퍼로 매트가 씌워졌으니까 여기에 못 들어가. 지우고 이거를 그룹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스피어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드랍 섀도우 주면 되죠. 그죠? 그럼 들어가죠. 위치 값은 이 정도 잡아주시고 서프니스를 거의 안 주는 거예요. 이 정도.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얘들도. 그죠? 저 떨어뜨려 볼까요? 15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도 카피 한 다음에 어디에 주면 돼요? 여기 뒤에 쪽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주면 되죠. 라인에도 이렇게 중복돼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라인 부분만 이렇게 들어갈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라인만 들어간 게 아니야. 봐봐봐. 그죠? 통으로 들어가 있죠. 요것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거 하나 지우고요. 여기다가 버퍼를 하나 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버퍼 있죠. 이거를 인버트를 시키는 거예요. 채널에서 이렇게. 그래서 루마 매트를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예. 인버터 줬나요? 인버터 줬죠. 같이 딸려 나와야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없애요. 그럼 묶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거만 빠져서 나오는 거. 한, 둘, 셋, 넷, 다섯 개.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떼죠. 그래서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면은 레퍼런스처럼 이렇게 그림자 부분이 생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정상적으로 걸릴 거고요. 색감 같은 경우는 요거를 나중에 이제 좀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것도 카메라 컴프를 더 묶는 거야. 그래서 all 그죠? 여기다가 감마. 그래서 블루 쪽 감마 값이 있죠. 아까 여기 보시면 약간 블루톤 살짝 돌거든요. 보라빛 같은 블루톤. 그죠? 쏘리. 그림자까지 먹어버리니까 따로따로 줄게. 그냥 이렇게 줘볼게요. 약간의 이런 블루톤이죠. 지금 너무 블루는 아니고 이 정도 블루인 것 같거든요. 살짝 내 눈이 좀 이상한 건가? 아무튼 이 정도인 것 같아. 있고 없고 그죠? 컨트롤 C 라인에다가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라인은 조금 과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원래 원상대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휴 세츄레이션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면은 원래 원본인 거고 살짝 넣어주고 돌려볼게요. 그럼 이런 느낌이 약간 나죠. 그죠? 칼라 삘이 나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비슷한 삘이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도 랜덤한 거를 여러 개를 레이어를 섞어서 작업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레이어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드 하는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신다 생각하고 좀 더 풍부하게, 다양하게,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패스를 또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연습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이런 완성작을 하나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이것도 거의 노가다죠. 노가다가 들어가면 항상 퀄리티는 올라가요. 잘해 보이고 이 노력이 있구나. 뭔가 따라해보고 싶고 뭔가 잘 만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기법 자체가 정답은 아니에요. 그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툴 가지고 모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참고하셔가지고 또 자기만의 또 기법을 또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